안녕하세요. 꽃시민의 가죽공방이에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1강에 속하죠. 수성 염료로 간단하게 염색하는 법이에요. 저희 공방에서는 베이스 염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염색할 가죽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성 염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리노베이팅 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공방에서만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14년 동안 계속 염색해 본 결과, 요 아이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나아졌다, 제품이 조금 질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아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 지금 요거를 소개차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죠. 예,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냥 살 수 있는 뭐 일반적인 다이소라든가 아니면 천양마트, 일반 마트에서도 있는 것들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작을 하면 간단하게 베이스 액을 만드는 방법은 수성의 원액 플러스 물이에요. 순수하게 물. 그래서 저는 2대1로 하는 편이에요. 2가 물이 되고 1이 염료. 원액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간 톤이 나오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대1. 근데 왜 원액만 사용을 안 하나요? 라고 하시는 의문점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원액을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아이가 타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얼룩이 좀 심하게 지는 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원액을 이용해서 계속 올려도 되기는 해요. 근데 간단하게 베이스 액을 올리고 원액을 올려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리고 색깔도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물을 좀 희석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서 유두리 있게 그거를 색칠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염색의 도구 같은 경우는 할 때 붓도 괜찮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조금 잘 나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손톱을 조금만 눌러도 그 손톱 자국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애를 색칠을 할 때 좀 딱딱한 소재로 할 경우에는 그 결이 다 드러나니까 좀 부드러운 소재, 저는 이제 이런 건티슈나 아니면 수채화 붓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건티슈가 조금 편하기도 해서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티슈에, 그래서 얘는 손을 잡고 해도 되는데, 요 아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손에 묻어나는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요런 이제 집게들을 이용해서 집어서, 이거는 욕실 청소 도구예요. 네, 요거로 해서, 아니면 이렇게 사무용품용의 이런 철집게,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요렇게 저희가 희석한 염료가 있어요. 베이스 액을 만들었으니까 요거에 묻혀서 그냥 갈짓자로 왔다 갔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아주 깔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색칠을 하다가 조금 얼룩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해서 한번 문질러 주면 그런 부분도 사라져요. 얼룩진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유치원생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면 그 다음 단계가, 얘가 수분을 줬으니까 당연히 저희 유분기를 조금 줘야 되겠죠. 마르기 전에 이게 빠지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런 밤을 바를 때는 얘를 다 마른 다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적셔진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반건조 중간 단계예요. 너무 푹 적셨을 때는 안 되고요. 이렇게 소량으로 젖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시면 되는데, 뭐 손으로 발라서 뭐 문질러도 되지만 그래도 손보다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소재의 미용 붓으로 문질러서 말하고도 웃기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를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라고 묻혀졌으니까. 그래서 면 소재의 아이나 천, 왜 집에 흔히 있는 메리아스들 있고 이게 버려지는 아이들, 속옷들, 그것들로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뭐 수건도 괜찮고요. 그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들은 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촉감이 되게 촉촉해졌는데 영상 속에서는 알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광이 나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제 베이스 염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거 해서 뭐 재단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근데 내가 1단계에서 요거를 이제 2대1로 해서 조정을 하긴 했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기로 유성 염료로 사용을 해서 얘를 손염색으로 계속 올릴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유성 염료 같은 경우 좀 탁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극히 여기 테두리 부분이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줄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베이스 염색할 때는 웬만해서는 수성 염료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경험상 한다면 다시 베이스액이 다시 등장합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거, 그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밤을 사용했으니까 유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분기가 있어서 바로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때밀듯이 말고 살살살, 엉덩이 로션, 애기들 엉덩이 로션 바를 때 살살살살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흡수가 되고.
그러면 한 톤 더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진해졌죠. 그래서 바로 흡수가 안 되고 지금 이제 흡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요렇다는 거.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제를 마감은 웬만해서는 다 건조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지금 하는 거니까 마감제도 그냥 요런 스펀지 소재 아이를 부드러운 걸로 해서 그래서 발라놓고 그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마감제는 가죽공예 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수성염료 같은 경우에는 화성상사라고 그러니까 가죽 공예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염료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공예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성염료와 권유해드리면 수성염료와 유성염료만 사용하시는 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거는 이제 제 느낌이 그런 거니까 그렇고 그러면 수성염료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사용을 하느냐 화성상사 거를 사용을 하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다른 업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염료도 업체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이 나오는 게 흔히들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곳은 화성상사라는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염색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염색 나오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업체는 소개시켜 드리지는 없지만 제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 쪽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예, 소분해서건 아니면 1리터짜리 큰 통이전 해서 예,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아무튼 이번 강의는 끝마치겠습니다. 아주 쉬웠죠?